언론의 부동산 기사 믿으세요? 네. 제가 이 기사 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뉴스타파 보도죠? 뉴스타파가 이게 지난주에 사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했거든요. 네. 대형 언론사 간부급 기자들이 서울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주로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추적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언론들이 거의 안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묻혀버렸는데요. 이슈파이터가 네. 좀 끄집어냈습니다. 이슈파이터에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언론인들 전현직 중견간부들이 예. 가장 많이 가입해 있는 곳이 관훈클럽입니다. 관훈클럽이죠. 관훈클럽에 949명, 네. 이 자택 주소가 있는 949명을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700명. 야, 이 가운데 949명 중에 그렇습니다. 야, 이 가운데 다 강남 사네요. 43.6% 305명이 이른바 예. 강남 3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더 충격적인 거는요. 네. 서울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훈클럽 회원은 한 명도 없었고요. 중랑구가 2명, 예. 강북구가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강남 3구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남 집값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 문제니까. 본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김중배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연탄값이 오르면 70년대, 1970년대 연탄값이 오르면 기자들이 연탄값을 그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다 연탄대니까. 본인들 문제니까.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니까 네. 휘발유 값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했대요. 마이카 시대에 기자들이 차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집값에 대해서 그렇게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의 재산, 이익과 관련된 거다. 뉴스타파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했네요. 다 무시를 했는데요. 네. 자,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예. 드릴게요.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경제지들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이거를 부담금 폭탄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보유세 인상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네. 자신들이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것과 혹시 연관성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서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성이 있다에 1000만 표를 걸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도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본인이 설사 강남 서초 송파에 산다 하더라도 전체 전국의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네. 보다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 이익 때문에 쓴다면 개인 회보를 내시라. 사실 그렇게 따지면 네. 저도 강남에 삽니다. 그러세요?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네. 한강 이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꼼수입니다. 또 안 되는 이게 사실 어떤 꼼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개헌 얘기인데요. 예. 개헌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나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자유한국당 이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인데요. 네. 갑자기 개헌을 이슈로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어제 국민개헌을 추진해 나가야 할 판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 국민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6월 내내 6월 전까지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하자고 정부와 여당이 얘기할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마치 지금 그 민동기 기자의 얼굴이 김성태 원내대표인 거예요. 제가 그러자고 한 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 개헌 논의를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지부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비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5당 후보가 대선 공약이었던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이거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지난 5월 24일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하면서 폐기 처분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배경이 뭐예요? 아무래도 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 의외로 간단합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네. 소선거구제를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유지를 해왔거든요. 예.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근데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금 여론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다음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자유한국당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거구제를 바꿔야 됩니다. 예.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개헌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갑자기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의당이 주장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예,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차기 총선에서 예. 자유한국당 의석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번 지방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래서 지금 개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역풍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심을 역행하는 정치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심의 파도에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흘러가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있는데 민심하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니 계속 물만 먹는 거죠. 그리고 힘들게. 이제 예. 야당 불참으로 이 대통령 개헌안이 폐기 처분된 지가 네. 40일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참 과정을 알고 있는 당황스럽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다 공개되고 아이, 또 그럼요. 저희 같은 기자들이 얼마나 또 깨알같이 그렇습니다. 국민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참 답답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157석 네. 범진보 거기에다가 그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180석이 넘기 때문에 184석인가요? 이렇게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이 개혁입법 동맹 물타기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해석도 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이 네.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130석, 네. 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그리고 무소속인데도 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렇죠. 그런 의원들이 예, 예. 있거든요. 그럼 한 157석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바른미래당이거든요. 네. 3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바른미래당까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개헌연대를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개헌에는 굉장히 또 호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맞불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국회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네. 다 민주당을 하고 싶어요. 대충 여당에 묻어가고 싶어요. 여당이 별로, 좋죠. 예, 큰 네.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책 노선에서 사실 이념적으로 상당히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편향돼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민주당에도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로 같이 합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개혁 동맹을 하자는 것도 네. 자, 이렇게 개혁 동맹을 맺었으니 자, 우리 하나의 깃발로 갑시다. 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 속내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범 여권의 깃발 아래 모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거 그렇습니다.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안에 강경파들이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제가 보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네. 그 속내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아 범인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서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성이 있다에 1000만 표를 걸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도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본인이 설사 강남, 서초, 송파에 산다 하더라도 전체 전국의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네. 보다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 이익 때문에 쓴다면 개인 회보를 내시라.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네. 저도 강남에 삽니다. 그러세요?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네. 한강 이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꼼수입니다. 또 안 들려요. 언론의 부동산 기사 믿으세요? 네. 제가 이 기사 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뉴스타파 보도죠? 뉴스타파가 이게 지난주에 사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했거든요. 네. 대형 언론사 간부급 기자들이 서울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주로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추적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언론들이 거의 안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묻혀버렸는데요. 이슈파이터가 네. 좀 끄집어냈습니다. 이슈파이터에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언론인들 전현직 중견간부들이 예. 가장 많이 가입해 있는 곳이 관훈클럽입니다. 관훈클럽이죠. 관훈클럽에 949명. 네. 이 자택 주소가 있는 그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다 연탄 때니까. 본인들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니까 네. 휘발유 값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했대요. 마이카 시대에 기자들이 차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집값에 대해서 그렇게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의 재산, 이익과 관련된 거다. 뉴스타파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했네요. 다 무시를 했는데요. 네. 자,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예. 드릴게요.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경제지들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이거를 부담금 폭탄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네. 보유세 인상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네. 자신들이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것과 혹시 연관성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어떤 꼼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개헌 얘기인데요. 예. 개헌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나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자유한국당 이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인데요. 네. 갑자기 개헌을 이슈로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어제 국민개헌을 추진해 나가야 할 판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 국민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6월 내내 6월 전까지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하자고 정부와 여당이 얘기할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949명을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700명. 야, 이 가운데 949명 중에 그렇습니다. 야, 이 가운데 다 강남 사래요? 43.6% 305명이 이른바 예. 강남 3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더 충격적인 거는요. 네. 서울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훈클럽 회원은 한 명도 없었고요. 중랑구가 2명, 예. 강북구가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강남 3구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남 집값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 문제니까. 본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김중배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연탄값이 오르면 70년대, 1970년대 연탄값이 오르면 기자들이 연탄값을